그래 6.25 사변이 6.25 일어나 가지고 거의 낙동강변까지 이제 전투가 아주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맥카더 장군이 9.28에 인천 상륙해 가지고 다시 북진하게 됐어요. 북진하게 돼서 10월 10일 날 1950년 10월 10일 날에 어디까지 했는가니까 평양 바로 밑에 사리원이라고 있어요. 그 사리원까지 진군했거든요. 국군이. 그러다 보니까 그 10월 10일 날에 평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할까, 좀 이제 높은 양반이라 할까, 그런 분들은 어떠냐니까 저 자강도 강계로 피난 가라고 그랬어요. 자강도 강계. 그래 그 1950년 10월 10일 날에 국군이 사령까지 진군해서 있을 적에 그때 저희들은 밤 12시에 거기서 컴컴한 밤에 거기서부터 걸어서 저 자강도 강계 쪽으로 갔죠. 거기에 순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북에. 그 순천에 가니까 거기에 신의주로 가는 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강도 강계, 그 다음에 함흥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흥으로 가는 쪽으로 도망가자고 말이죠. 예? 그래서 순천을 가지 않고 가운데 순천길로 가지 않고서 오른쪽에 동쪽으로 동해 쪽으로 오른쪽으로 행해서 말이죠. 10월 10일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저기 함흥까지 걸어서 함흥에서 북천까지 가는데 15일 동안, 그러니까 10월 25일, 15일간에 걸쳐서 이제 고향에 도착했죠. 평양에서 떠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15일 동안 걸어서 집에 도착하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집에 부모님들이고 전 가족이 죽은 아이를 뭐 다시 살렸다고 그래서 상당히 모두 온 가족이 아주 기쁘게 모두 가족을 지냈는데 그때 여론이 돌기를 북위 40도까지 우리가 피난 나갔다가 다시 유엔군이 봄이 되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북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함흥의 큰어머니 집으로 이제 잠깐 한두 달 동안 가 있으면은 되리라 생각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월 8일 날에 함흥으로 나오게 되겠죠. 예. 함흥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 아버님하고 삼촌하고 저하고 남자들만 셋이 나오고 어머님이든지 동생이든지 할머니 그다음 남동생은 다 모두 거기다 잠깐만 우리가 한두 달 있다가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함흥에 나왔죠. 함흥에 와 보니까 거기 큰어머니 집에 가서 있었는데 큰어머니가 여기 함흥도 피난 가야 된다 하면서 흥남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때 당시 거기서부터 걸어서 이쪽이 원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남으로 나오자면은 그때 벌써 이제 인민군들이 그쪽 방면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흥남에서 그 어디 함흥에 흥남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농업학교 동기 동창이 한계남도 도청에 근무하던 동창을 만났어요. 그래 길가에서 우연히 이제 그 함흥 시내에서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밤 12시에 함흥에서 흥남으로 내려가는 기차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라고 말이죠. 그래 나가 봤더니 그 비밀리에 이제 했는데 그런데 나가 보니까 그 함흥역 전에 수만 명이나 사람들이 모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함흥에서 흥남을 나가자면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군인들이 군수물자든지 군인들이 먼저 이제 그 배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민들을 좀 어떻게 태워서 내려보내자 하는 그 같은 명령이 12월 15일에 아마 발령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 현봉학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그 병리학을 가르치던 현봉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 현봉학 교수가 그때 미군의 통역관으로 있은 거라. 통역관으로.
그래 통역관으로 있어가지고서 이 피난민들에게다가 데리고 안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고서는 말이야 사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허락난 것이 아마 1950년 12월 15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흥남까지 그 무사히 그 기차를 타고서 흥남까지 내려왔죠. 예. 거기에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그 일본 그 화물선이라 밑에는 군수물자고 그런 거 가뜩이 싫었고 그 갑판 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타게 됐어요. 배를 탄 것이 12월 19일입니다. 19일 날에. 그런데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있어서 따뜻하게 좀 갑판 후에도 괜찮았는데 그러니 그 갑판 후에 수천 명이라는 사람이 앉을 수 뭐 가뜩이지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그 태워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 그 위에 어디 함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에? 그저 그 갑판에 그대로 앉아서 말이죠. 있었는데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조금 추위도 좀 견뎠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치고 뭐 하니까 말이야. 에? 멀미도 나고 또 입은 것도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옷하고 코트고 내복이고 그런 것이 입고서 입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게다가 거기에 이제 그 밤이 되니까 말이죠. 파도는 치고 하니까 영하 20, 30도는 되고 말이죠. 에? 그 얼어 죽을 뻔했죠. 에? 그래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밑에는 가득 이제 물자시고 그 갑판 위에 그저 앉아서 말이죠. 밤 새면서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그 배를 타고서 그 원산으로 해가지고서 그대로 쭉 바다를 해서 말이죠. 닷새 동안에 걸쳐가지고 말이죠. 24일 날에 부산항에 도착하네. 그 부산은 아주 따뜻하고 뭐 한데 아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부산에서 입항 시기전을 또 안 했어요. 그 왜 시기전 하니까 거기에 군인 또 군인들도 들어와야 되고 지금처럼 이제 부두가 대단히 커서 그 배를 전부 이제 그 입항시키고 그럴 처지는 또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니까 거제도로 가라는 거예요. 거제도에 그날에 가니까 그게 12월 25일 0시라 24일 날이 그 밤 12시에 땡땡 그 교회 종소리가 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당시 이제 거기에 그 거제도 장승포에 상륙하게 된 거죠.